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 경제 골든타임 박현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수진입니다. 오늘도 알찬 소식들 준비했습니다. 네. 네, 지금 홍준표 지사 오늘 오전 10시에 검찰청사에 출두하게 돼 있는데요. 예. 저희가 지금 홍 지사가 송파 자택에서 출발했습니다. 저희 중계진이 지금 그 차를 따라가고 있는데 한번 보시죠. 예, 홍준표 지사가 탄 차가 지금 바로 앞에 다른 방송사의 카메라가 보이시죠? 그 앞에 있는 검은색 차량에 타고 있습니다. 또 옆으로 보면 또 다른 방송사의 차량이 보이고요. 지금 10시 출두 예정인데 홍 지사의 지금 송파 자택에서부터 취재진들이 지금 따라 붙어서 지금 검찰청사까지 가는 모습을 찍고 있는 상황이죠. 송파에서 서초동까지는 차가 막혀도 30분 정도인데 왜 이렇게 빨리 10시 출두잖아요? 뭐 검찰 출두나 뭐가 좋다고 8시에 출발, 8시 반에 들어가겠습니까? 10시 네. 출두인데요. 네네. 아마도 그 변호사 사무실로 이동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가기 전에 만약 네. 변호사 만나서, 물론 어저께까지 휴가를 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어저께는 충분히 다 논의를 했을 겁니다. 근데 다만 10시에 출두하기 앞서서 마지막에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아마 변호사 사무실이 있는 서초동 쪽으로 이동하는 게 아닌가 현재로서는 그렇게 짐작은 하고 있는데, 글쎄 10시 출두할 거를 변호사 사무실 들이지 않고 바로 8시 반에 그렇게 일찍 출근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는데. 지금 취재 예. 차량이 저렇게 따라 붙을 정도로 굉장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죠. 네.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뭐 사건 자체가, 물론 뭐 정치자금법이 되게 이제 검찰에서 일반적으로 한 2억 정도를 기준으로 불구속 구속을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1억의 정치자금이라고 하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중에서는 그렇게 아주 이제까지 예로 봐서 그렇게 큰 건 아니다. 뇌물이 아니라 정치자금법 위반이니까요. 그렇지만 홍준표 지사가 현역 도지사라는 점 하나. 네네. 그리고 이제 이 성완종 리스트의 파문 자체가 워낙 한 몇 달 동안 나라를 들썩이게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성완종 리스트 입각한 첫 번째 수사라는 거. 그리고 아무래도 홍 지사 자체가 그냥 정치인이 아니라 예전에 모래시계 검사로 특수부 검사로 이름을 날렸던 사람 아니겠어요? 네. 전 정권 실세, 전 정권의 항태자라고 했던 어떤 박철원 장관을 잡아넣었던 사람이 홍 지사인데, 그로부터 20년 후에 본인이 지금 검찰에서 수사를 받게 될 상황이 되니 당연히 언론과 여론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예, 것이죠. 지금 검은색 차량에 타고 있는 홍 지사 얼굴이 지금 뭐 차량의 선팅이 강하게 돼 있어서 보이진 않고 있는데, 모래시계 검사로 불렸던 홍 지사가 지금 20년 만에 검찰청사의 피의자 신분으로 예. 돌아오는 겁니다. 어찌됐든 저 차량 안에서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홍 지사한테는 오늘 정말 운명의 날일 것 같아요. 모래시계 검사로 유명하셨던 분인데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것이 오늘 잘못하면 모래성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위험을 느끼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검찰의 창을 홍준표의 방패가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 참 네.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동안 저희가 많이 인생이 세옹지마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드네요. 네. 세옹지마다 저희가 많이 다뤘는데 네. 검찰로서는 사실상 언론에서 표현하기는 원샷 원킬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검찰에서 뼈가 굵은 사람이고 홍 지사가 굉장히 치열한 공방이 예상될 것 같은데 결국 구속 여부가 가장 관심 아닙니까? 예, 어떻습니까? 뭐 어제 마지막에 흘러놓은 얘기는 검찰에서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도 흘러나오긴 했습니다. 어제 오후 발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구속영장은 청구할 가능성이 낮다고 봤거든요. 네네. 현재도 조금 그런 입장인데,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이게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한 2억 정도를 기준으로 관례상, 이게 뭐 판례는 아니지만 한 2억 정도를 기준, 2억이 상향하는 것들을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왔고, 그런데 지금 사실 1억이기 때문에 거기에 기준에 못 미치는 거고, 또 하나 이게 홍 지사가 뭐 단순히 국회의원이면 사실 구속영장 청구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국회의원께서는 죄송하지만 국회의원은 300명 중에 한 명이 아닙니까? 근데 도지사는 지금 도의 경남도 행정을 책임져야 되는 사람인데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는 상황, 더군다나 홍 지사가 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구속을 했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게 도정에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는 네네. 것인데, 예. 홍 지사를 봐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경남도와 경남도민을 생각하면 도정은 굴러가게 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불구속 수사를 하지 않겠는가, 불구속 수사 할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어제 이제 마지막에 좀 흘러나온 얘기들은 이게 홍 지사 증거인멸 혐의까지 이게 확인되면 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왜 어제 증거인멸 혐의가 왜 자꾸 나오죠? 아니 그러니까 전 김혜수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도 소환했고, 어제 사실은 기싸움이 아니 격렬했습니다. 주변 비서진들을 전부 소환했고, 네. 결정적으로는 이제 MB 때 정무비서관을 했던 김혜수 씨를 검찰이 소환했는데, 김혜수 씨를 왜 소환했나 보니까 어떤 윤석모 씨한테 회유를 시도했다라는 혐의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제 구속영장 청구의 기준은 도주나 증거의 인멸인데, 그러니까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라는 것들이 이제 검찰이 어제 언론에 흘렸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도 아마 만지작거릴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선거법도 아니고 정치자금법인데 1억이다. 김태현 변호사가 얘기했듯이 과연 이게 이제 영장 청구가 됐을 때 법원이 받아들일 것인가요도 문제고 또 현역 도지사고 이렇기 때문에 어쨌든 오늘 1합인데 첫 번째 관전 포인트는 검찰이 영장 청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렇죠. 문제. 네. 그다음에 그렇죠. 영장 청구를 한다면 법원이 받아들일 건가 안 네. 받아들일까 문제. 강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홍 지사가 정말 오늘 운명의 날이다. 뭐 이렇게 봅니다. 뭐 운명의 날이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홍 지사 당사자는 여유로운 표정으로 자택을 나섰다고 합니다. 결국은 말 맞추기 의혹 때문에 증거 인멸 우려가 있고 그것 때문에 지금 구속 여부가 관심이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관심이 되는 건 바로 육공 황태조로 불렸던 박철원 네. 전 의원, 전 장관. 예. 그때 22년 전 사건과 유사하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어떤 얘기입니까? 그때 뭐 사실 꼭 유사한 건 아닌데 이제 뭐 네. 언론에서도 그렇게들 보고 있죠. 근데 네. 결국 이제 왜냐면 이게 뇌물 사건이 전반적으로 돈을 계좌로 주고받지는 않잖아요. 네. 계좌로 이제 의원님 받으셨습니까? 이렇게는 안 하니까 현금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흔적이 없습니다. 흔적이 없기 때문에 결국 준 사람의 진술 또는 준 것을 본 사람의 진술에 따라서 하긴 해야 되는 것인데 이번에도 사실은 돈 준 성한종 회장은 죽었죠. 결국 전달적 윤 전 부사장이 있는 것이고 윤 전 부사장의 입에 이제 달려 있다라는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윤 전 부사장의 진술에 신빙성의 문제가 걸려 있는 것이죠. 네. 예전에 이제 박철원 장관 때는 어떻게 했냐면 홍 지사가 그 당시 이제 돈 준 사람은 뭐 정덕진 씨 그렇죠. 슬롯모신 슬롯모신 대부. 정덕진 씨인 거고 슬롯머신 대부 정덕전 씨가 씨고 박철원 전 그게 장관에게 뭐 공공시 가망에 따라서 돈을 줬다라는 건데 그거를 본 사람이 있습니다. 본 사람이 이제 홍모 여인이라는 사람인데 그 홍모 여인의 주장은 내 평창동 집에 정덕진 씨랑 그 박철원 장관이 와서 돈을 공공시 가방에 주고 내가 봤어 이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런데 아마 이게 요새 말 같으면은 홍모 연이를 그렇게 진술을 하게 되면 그 홍모 연을 법원에 불러서 법정에서 다시 이제 박철원 장관에게 반대 신문을 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공방이 펼쳐집니다. 만약에 법정에서 신문을 하지 않으면 그건 증거로서 못 쓰거든요. 네. 근데 그때 당시는 그렇게 법이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홍 전 지사가 어떻게 했냐면 그 여자를 부른 겁니다. 법정이 아니라 검찰청으로요. 그래가지고 야 너 봤냐? 봤습니다. 그 조서를 받았죠. 그거를 증거로 제출하고 홍 여인은 어머니 만나러 갑니다 하고 미국으로 출국해버렸어요. 그럼 박철원 장관 입장에서는 이 홍모연의 진술이 맞는지 안 맞는지 반대 신문인지 물어볼 기회조차 가지지 못한 것이었거든요. 네네. 그렇게 전격적으로 진술을 받아서 기소를 해서 유죄를 받은 거죠. 그런데 그렇게 또 홍 전 지사의 주사 방식이 그 나중에 이제 위헌 판결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그렇게 못합니다. 네. 그때는 사실은 홍 전 지사가 굉장히 이제 특수보검사로서 어떻게 보면 법을 잘 이용해가지고 공격을 잘한 건데 이제는 이제 홍 전 지사가 방어의 위치에 몰린 거죠. 홍 전 지사가 어떻게 방어를 할지, 홍 전 지사가 무슨 카드를 가지고 무슨 방패를 꺼낼지는 제가 대충 짐작은 가긴 하는데 네. 조금 지켜봐야 됩니다. 네. 예,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 화면 홍준표 지사의 자택에서부터 고등지검으로 출두하고 있는 홍 지사의 차량 따라가고 있는 화면 보여드렸는데 지금 이 장소는 바로 출두가 예정되어 있는 서울고등검찰청사 앞입니다. 기자들이 지금 많이 보이죠. 그리고 한 10시가 예정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 뭐 카메라를 설치하고 뭐 전국의 언론사 기자들은 다 모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검찰 지금 윤 전 부사장의 진술 뭐 성 전 회장이 전달했을 것으로 알려진 그 돈은 공천 헌금이었다. 그리고 회유도 있었다라는 식으로 하면서 자신감을 좀 다시 되찾은 느낌? 그렇죠. 사실은 지금 오늘 출두는 홍 지사가 오늘 하지만 그 한 뭐 보름 정도 쌍방간의 기싸움이 치열했죠. 그랬죠. 치열했고 서로 이제 윤모일 팀장과 홍 지사가 얼굴을 대면한 적은 없지만 언론을 매개로 해서 쌍방 서로 이제 수를 엿보려고 하는 탐색전, 그 다음에 각자의 논리를 좀 전개하는 뭐 논리전들이 치열했었는데 오늘 어쨌든 뭐 진검승부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참 이렇게 감회가 좀 새로운 게 법조 출입을 했던 그 대선배 기자 얘기를 한번 들어보니까 처음에 법조 갔을 때 후배 기자가 홍준표 평검사를 만나야 된다. 왜 만나야 되느냐 이러니까 정말 대단한 슈퍼스타 검사다 해서 식사를 한번 했답니다. 식사를 했는데 그 당시 평검사였던 홍준표 검사가 갖고 있는 기계와 기상, 예. 그다음에 정치권을 거의 쓰레기 수준에서 바라보는 어떤 그 기상들이 있어서 좀 놀랐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인생의 절정기에 다시 검찰에 소환되는 저 장면이 저로서는 참 묘한. 그리고 홍준표 지사가 네. 기자들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도 제가 유심히 봤는데 네네. 초기에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고압적인 태도로 얘기를 했습니다. 저리 가세요, 어허 하면서 굉장히 고압적인 태도였다가 나중에는 본인에게 좀 불리한 정황이 계속 밝혀지니까 좀 공손한 태도로 기자들에게 대하더라고요.
법적으로는 어떤 뭐 결정이 나올지 모르지만 정치적으로는 홍준표 지사의 그런 태도나 언행이나 이런 것들이 정치인으로서 더 클 수 있는 위치로 가긴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런 사건을 보면 늘 느끼는 것이 검찰이 정말 무소불위 권력이구나 느끼는데요. 대통령 제하고 기소권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장차관, 기업회장, 재벌회장 이런 사람들 다 기소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소불위의 대상인데 누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 하더라고요. 정치인들은 이런데요. 검찰만 없으면 살겠다. 그런데요. 근데 검사들은 또 기자만 없으면 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근데 네. 기자들은 자기 아이 선생님만 천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재미난 거는 지금 좀 그 윤 전 부사장 증언이 조금씩 보도되는 내용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게 좀 헷갈립니다. 그게 그 문제예요. 장소도 네. 달라지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어떻습니까? 저도 사실 이게 좀 어떻게 헷갈리기도 가늠이 안 한데. 돼요. 그러니까 네.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은요. 검찰에서 공식적으로 윤 전 부사장 뭐라고 진술했는지 얘기해 주지 않는 게 맞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사실은 홍준표 지사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도 이제 검찰 수사 받을 때 보면 가장 궁금하게 상대방, 피해자나 고소인들이 뭐라고 진술하는가 그걸 보고 싶거든요. 그래야 검찰이 무슨 카드를 들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거고, 네네. 그래야 저희 방어하는 피의자 입장에서도 말할 건 말하고 말하지 않을 건 말하지 않고 방어 전략을 짜는데, 재판을 하게 되면은 모든 조서 어떤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도 다 공개가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방어를 하면 되는데, 수사는 밀행주의죠. 비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이 뭐라고 진술했냐를 보고 싶은 것이기 때문에 검찰은 절대로 그걸 브리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틀 전인가요? 검찰에서 이제 의원회관 지하 차에서 줬어. 우리는 진술을 다 받아놨어. 그렇게 검찰에서 공식적으로 기자들 상대로 브리핑하기 전에 그 전에 나왔던 얘기들은 기자들이 다 취재를 한 거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물론 그 취재에는 검찰에서 일부러 흘려주는 그런 것들도 있겠죠. 검찰도 일종의 언론을 이용할 필요는 있을 테니까요. 소위 말해서 역정보라고 합니다. 역정보요? 가능성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검찰이 역정보를 흘린다? 그건 가능성이 있죠. 공식적으로는 검찰에서 우리는 그런 일 하지 않아라고 하는데, 검찰 출입 기자들을 상대로 해서 검사님 뭐라고 진술했어요? 그럼 707호야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차야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왜냐하면 그런 정보들이 흘러나와서 검찰의 언론에 보도가 되게 되면 홍 전 지사 입장에서는 이거 굉장히 좀 혼란에 빠질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홍 전 지사 검찰의 싸움은요, 이 싸움은 일반 형사 사건이기도 하지만 정치 사건으로 비화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서로가 머리 싸움이 많은 어떤 수지, 그냥 정석대로 할 수 있는 부분만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어제 검찰에서 그저께인가요? 수사 발표를 707호, 의원회관 차에서 줬다라고 발표를 해서, 그럼 이제까지 707호라는 얘기들은 윤 전 부사장 말이 아니라 지인들의 말을 통해서 흘러나온 거고, 네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보도들도 보면 약간 차에서 줬는 게 맞을까라고 생각돼도 조금 맞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네. 들면 검찰에서 지금 의원회관 도면까지 압수수색했다고 하거든요. 그거는 의원회관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보기 위한 건데, 지하 차에서 줬는데 의원회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볼 필요가 뭐 있습니까? 윤 전 부사장 얘기는 차에서 주고 그 봉투를 가지고 나보좌관이 7층 올라갔다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과연 이게 브리핑을 제대로 한 게 맞는지, 뭔가를 좀 더 일부러 숨기고 있는 건지, 지금 이 상황이 저도 뭐라 가늠할 수는 없는데, 어찌됐건 중요한 건 검찰이 일부러 그랬는지 아니면 실수로 그런지 모르겠지만 홍 전 지사로 하여금 방어할 수 있는 어떤 방패 하나를 쥐어준 건 맞습니다. 일부러? 그러니까 역정보를 일부러인지 흘렸다. 네, 실수인지는 그거는 지켜봐야 되겠죠. 홍 전 지사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형사 사건이 있어서 방어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만 잡고 들어가도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동안 홍 이렇게 지사 수사를 하여금 보면 검찰이 이렇게 상세하게 정보를 수사 과정 이렇게 들려준 적이 공개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보면서 된, 여기 왜 이러지 검찰에서? 고도의 수법인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수사에 대해서 검찰 부담이 엄청 큰 게 태산명동에 서일피를 낼 가능성이 있는 것이, 네. 지금 그 귀인을 찾는다 했는데 돈을 전달했다는 그 윤 모 씨가 있는 유일한 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머지는 그 성완종 회장의 녹음, 진술밖에 없는 것이지, 네. 구체적으로 누가 전달했다는 건 없는 상황인데, 만약에 홍준표 지사를 이른바 꼬리를 못 시킨다면 네. 검찰로서는 나머지 추후 수사도 안 되는 것이죠. 이게.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내가 볼 때는 고도의 신경전을 좀 편 게 아닌가. 그다음에 김태현 변호사 얘기했듯이 역정보를 흘렸을 가능성도 있다, 이래 봅니다. 네, 홍준표 지사 오늘 어버이날이죠. 예.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고 집을 나섰다고 합니다. 네, 방금 음악 왼쪽 화면에서, 화면에서 네. 차량에 탑승하기 전의 모습을 잠깐 보여드렸는데, 바로 양복 가슴에
분홍색 카네이션을 달고 있었습니다. 네, 어버이날에 예. 카네이션을 달고 지금 보신 이 화면이죠. 검찰청사로 출두하는 저 광경도 참 표정이 저기가 굉장히 밝은데요. 저기가 지금 저기 이제 우회전 깜빡이 하잖아요. 네네. 직진해서 왼쪽으로 들어가면 검찰청이 오른쪽은 법원이에요. 그 삼거리인데 예. 이제 왼쪽으로 검찰청 출두하면 왼쪽으로 들어가야 네. 돼. 안에 좀 골목으로 도착 들어가는 5분 거거든요. 전입니다. 골목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검찰청 지금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아까 변호사 사무실 말씀드렸잖아요. 아, 변호사 그거는 사무실을 드릴 거예요. 먼저 들렀다. 예, 그러니까 검찰청 들어갈 거면 저기서 우회전 안 하고 직진해가지고 좌회전하면 바로 검찰청이거든요. 예. 일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일로 간다는 얘기예요. 지금 들어왔다고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하는데요? 아니 저기는 저기는 예. 그거는 변호사 사무실로 지금 먼저 가는 게 아니냐. 김태현 변호사가 이곳 지리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했는데 지금 고등검찰청 앞에 홍준표 지사가 찬 차량이 도착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굉장히 빨리 도착했습니다. 10시 출두 예. 예정인데. 만약에 일단 그게 길이 좀 막히지 도착했다고 않았더라고요. 예. 10시 출근 어떻게 8시 반에 왔죠? 근데 하면, 이번에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는 모습인데요. 예, 예. 이걸 보면 참 홍준표 지사와 김진태 검찰총장 뭐 동기라고 신문에 났던데 일합을 겨루는데 검찰의 입장에서도 그 홍준표 지사의 알리바이를 깨지 못한다면 그 수사의 전열이 흐트러지는 그런 위험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홍준표 지사와 지금 검찰의 수싸움 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참 어떻게 지금 될지 강 궁금하네요. 교수님 죄송한데 저희가 지금 아까 김태현 변호사께서 말씀해 주신 게 딱 맞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네. 지금 홍 지사의 차량이 들어간 주차장은 변호사 사무실의 지하 주차장이라고 하네요. 그렇지, 왜냐면 김태현 변호사께서 그거 지리를 주변 잘 지리 잘 아시니까. 아시니까. 네, 저거 지리를 제가 잘 아니까 말씀드린 건데 아니 그리고 지리도 지리지만 10시에 출두인데 그 모든 피의자 심정은 똑같습니다. 1분도 늦게 가고 싶지 먼저 가가지고 뭐 8시 반에. 아니 예. 그리고 검찰 쪽 공식 업무 시작 시간이 9시거든요. 예. 근데 뭐 8시 반부터 가가지고 아유 검사님 저 수사 받으셨으니까 빨리 출근하시죠. 이럴 일은 없을 거고 그러니까 아마도 변호사 사무실 들러서 마지막 정리하고 그리고 네. 아마 변호사랑 같이 10시에 저기 청사로 출두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싶은데요. 지금 변호사랑 만나는 게 검찰청 출두하기 전에 마지막 대책을 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장 어떤 부분에 좀 변호사 입장에서 보신다면 어떤 부분에 좀 주력할 것 같습니까? 결국 지금 이제 방어 카드인데 아마 윤 전 부사장의 진술의 신빙성을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홍 지사 입장에서는 윤 전 부사장과의 대리신문을 요청을 할 거고 오늘 검찰 입장에서 윤 전 부사장을 옆에다 대기시켜 놨는지 예를 들면 바로 검찰청으로 출두할 수 있게 대기시켜 놨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원샷 원킬은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홍 지사를 오늘 아마 소환하는 사서 조사하는 데만 한 10시간 넘게 걸릴 거거든요. 근데 홍 지사가 야 나는 윤 전 부사장 돈 받지 않아서 윤 전 부사장 불러와. 그 사람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대지를 해줘라고 말하면 검찰 입장에서 대지를 안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 전 부사장의 오늘 대지까지 할 것인가. 물론 윤 전 부사장을 어떤 검찰청 인근에 대기시켜놓고 여차하면 불러서 대지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러기에는 시간이 조금 촉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 두어 번 정도 더 소환할 가능성이 조금은 현재는 있어 보이는데 문제는 홍 지사가 언론에도 어저께 수첩을 보면서 기자들한테 강한 불만을 토로했지만 홍 전 지사가 반박할 수 있는 건 검찰이 윤 전 부사장 진술을 조정했다. 너희들 이 진술 벌복을 이미 유도하는 것 아니냐. 윤 전 부사장의 진짜 진술은 뭐냐라는 것을 예. 아마 집중적으로 추궁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기 지금 변호사 사무실은 고검하고는 아주 가까운 아주 거리- 아주 가까운 가까워요. 거리죠. 저기는 지금 걸어서도 한 5분이면 갈 수 있는 자리, 네. 갈 수 있는 거리지만 걸어서 가진 않겠죠. 네. 네, 저희가 아침에 네, 지금 변호사 사무실로 올라가는 모습인데 엘리베이터 앞에까지 지금 기자들이 따라붙어서 홍 지사의 말을 한마디로 좀 들어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송파 자택에서부터 서울고검까지 가는 모습 저희가 따라가면서 현장에서 생중계를 해드렸고요. 지금 검찰청 바로 옆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로 일단 홍 지사 네. 간 것 같습니다.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또 전해드리죠. 네, 다음 주제 이어가겠습니다. 문의 불안한 동거. 새정치민주연합의 신임 원내대표로 비노계 사선 이종걸 의원이 선출됐는데요. 이 신임 원내대표의 경선 당시 연설과 당선 소감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가 보내준 이 오만한 행태는 우리 야당 무시를 넘어서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투쟁과 화합만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표님 눈 감고 계시는데 꼭 힘드신 것 같습니다. 대표님의 어깨가 가보여지도록 하겠습니다. 당과 의원님들을 제가 꼭 지켜내겠습니다. 네, 지금 문재인 대표의 어깨에 가볍게 해주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친노와 비노의 불편한 동거. 그건 뭐 맞는 사실 아닙니까? 네, 어떻습니까? 어쨌든 뭐 이종걸 의원은 뭐 친노는 아닙니다. 친노는 아닌데 그 다음에 뭐 굳이 분류하면 김한길 계다 뭐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현역 정치인 중에 스펙이 가장 완벽한 분이다. 좀 설명을 해주시죠. 어떤 분이 이회영 이렇게 전 재산을 그 들여서 만주의 그 신흥무관학교에서는 이회영 씨 직계손이고, 그러니까 대한민국 건국의 적통이죠. 독립운동에 워낙 뭐 선조들이 그랬던 것이고, 또 우리가 뭐 거의 뭐 교과서적 모범이 되는 어떤 분들이고, 그 다음에 뭐 서울대 법대를 나왔고, 경기도 안양에서 사선의원을 했는데, 그만큼 어떤 팀플레이에 좀 약하다는 비판들이 있었습니다. 네. 이번에 그 사수만의 원내대표를 됐는데, 어쨌든 좀 개인적인 게 아니냐. 그러니까 동료들과 함께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는데 좀 미숙한 게 아니냐라고 하지만, 어쨌든 원내대표가 됐는데, 뭐 문재인 대표의 어깨를 가볍게 해드리겠다는데 이종걸 의원의 어깨 짐이 그렇게 간단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네. 그런데 결국은 지금 가장 큰 과제는 예, 지금 남아있는 경제 법안이잖아요. 그렇죠. 연말정산 소득세법 개정안도 있고, 과연 이게 11일까지 통과가 되지 않으면 아마 몇백만 명의 13월에 월급을 받지 못하는데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이제 우리 박상원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선진화법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네. 높아 보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소득세법도 빨리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이게 지금 어디하고 연계되어 있냐 그러면 공무원연금 개혁 그렇죠. 안과 네.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그 다음 거는 모두 부차적인 걸로 사수로 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보다는 부정적이다. 아무리 뭐 원내대표로 새로 선출되셔가지고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이제 협의가 들어가겠지만 네네. 이 부분의 국민적 여론 어제 제가 길거리에서 들어보니까 많은 분들이 여당과 야당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면서 지나가시더라고요. 네네. 뭐 그런 내용을 듣고 볼 때는 쉽게 결론 내리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1일까지 하기 쉽지 않겠다. 네. 네, 지금 다시 홍준표 지사 출두 예정인 서울 고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검찰청에 나가 있는 현장 기자 한번 네. 연결을 해보죠. 윤정혜 기자. 네, 서울 고등검찰청에 나와 있습니다. 네, 출두 10시 예정인데 지금 홍 지사는 변호사 사무실로 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홍 지사 8시쯤 집을 나섰습니다. 예상보다 일찍 집을 나선 건데요. 집을 나서서 지금은 서초동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로 들어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한 달 남짓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의 동선을 복원하는 데 주력했던 검찰이 홍준표 지사를 시작으로 리스트 속 인물에 대한 소환을 본격화한 것입니다. 홍 회장의 지시로 1억 원을 건넨 윤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에게서 돈 전달 경위를 상세하게 확인을 한 만큼 검찰은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윤 전 부사장은 2011년 옛 한나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홍 지사를 국회의원회관에서 만나 직접 돈을 건넸다는 취지로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윤 전 부사장이 건넨 돈은 홍 지사 캠프의 회계 담당자였던 나경범 보좌관이 챙겼다고 합니다. 검찰은 기초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성완종 회장의 행적을 중심으로 홍 지사의 알리바이를 깨는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홍 지사 측근은 김혜수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등을 동원해 윤 씨를 회유하려 한 의혹도 수사 대상인데요. 회유 시도에 홍 지사가 관여한 정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구속영장 청구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수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새로 들어오는 소식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고등검찰청에서 채널A 뉴스 윤정혜입니다. 네, 지금 이제 변호인단하고 굉장히 뭐 대책회의를 하고 있을 텐데, 이 변호사들도 아주 호화로운 변호인단이라면서 네. 어떤 변호인들이 지금 홍준표 지사를 옆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뭐 홍준표 지사가 검찰 출신에다가 뭐 도지사에 뭐 당대표까지 하시고, 그러면 변호사는 당연히 호화로 뭐 능력은 되시지 않겠어요. 네네. 그건 중요한 사건이니까 당연히 그랬을 건데, 여러 변호사들을 선임했는데 몇 분은 지금 문무일 특별수사팀장이랑 예전에 특검을 할 때 같이 이제 근무했던 경력이 있어요. 네. 같이 근무했던 경력이 있어서 혹시 일각에서는 야 이거 문무일 수사팀장이랑 친한 사람 해가지고 뭔가 특혜를 보려는 거 아니야? 뭐 속지 말하면 전관예우라고 하죠. 그런 얘기들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이번 사건은 모든 언론과 여론이 주시하고 있는 사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문무일 수사팀장으로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모든 국민이 본인을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설사 변호사가 자기 동생이고 피의자가 자기 아버지라도 이건 봐줄 수 있는 수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무일 수사팀장이랑 같이 특검에 근무했다는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해서 그게 아마 홍 지사에게 특혜를 가는 거 아니겠느냐, 문무일 특사팀장 봐주는 거 아니냐라는 건 의혹은 정말 의혹일 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이 홍 지사 변호인 중에
홍 지사 최측근이 있습니다. 네. 굉장히 예전부터 같이 호흡을 맞췄던 분이 한 분 계시고 아마 홍 지사와 경남도에 관한 사건들을 그분이 아마 대부분 처리했던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게 홍 지사가 굉장히 이게 선임을 잘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건은요 일반적인 형사 사건이기도 하지만 정치성을 띤 사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변호사의 어떤 능력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의뢰인의 홍 지사 호흡. 그러니까 홍 지사와 얼마나 케미가 맞느냐도 사실 굉장하고 중요한 것이고 홍 지사가 그 변호사를 얼마나 신뢰해서 본인의 모든 얘기를 터놓을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성패를 좌우해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작용하기 때문에 홍 지사가 그냥 얼마 전에 뭐 소개받은 일 잘하는 변호사가 아니라 예전부터 본인과 호흡을 맞췄던 검찰 출신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건 홍 지사로서는 굉장히 좋은 카드를 뽑아든 것이죠. 지금 성완종 게이트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네. 여야 정치인들, 네. 특히 여권 정치인들, 거물들이 걸려 있잖아요. 네. 이게 사실상 어떻게 보면 첫 단추, 검찰서의 첫 단추인데 이걸 잘못 깼을 경우 어떻습니까? 앞으로의 정치권에 미칠 영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 트랙이 깔려 있는데 네. 하나는 뭐냐면 정치적 논란이죠. 네. 그러니까 성완종 씨가 메모했던 그러니까 뭐 1, 2, 3대 비서실장부터 정치적 거물들 리스트가 쭉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중에 이제 홍준표 지사는 한 분이고 하나는 그것과 또 경향신문에 이제 녹취했던 그 내용 아닙니까?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사법적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정치적 판단과 법리적 판단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별개의 문제인데 정치적으로 일단 가장 큰 데미지를 입은 분은 이완구 전 총리죠. 그렇죠. 어쨌든 공방 자체는 3천만 원을 줬냐 안 줬냐 사실 정치자금법에서 큰 돈은 아닌데. 네, 지금 네. 잠깐 화면을 보시면 변호사 사무실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앞입니다. 예. 기자 바로 취재진들이 지금 조금 계속 전의 웃고 있는데 상황이죠. 미소를 짓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어쨌든 정치적 타격은 일단 이완구 뭐전 총리 같으면 치명상을 입었던 것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완구 총리든 홍준표 지사든 나머지 분들이 사법적 처리가 가능한가의 문제는 전혀 별도의 문제인 것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아까 저희가 그 홍준표 지사의 이번 사건이 자신이 직접 잡아넣었던 육공의 황태자 박철원 사건과 비슷하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바로 그 부분이 보면 박철원 전 장관도 보면 처음에 배달 사고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당시 홍 검사는 뇌물 사건의 80%는 원래 물증이 없다라면서 박 전 장관을 구속 기소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뭐 공수가 바뀌어 있긴 하지만 비슷한 점이 좀 있다라는 생각이 확실히 아까 들거든요. 김태현 변호사께서는 닮을 수도 있고 안 닮을 수도 예.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 지금 나오고 있는 화면을 보면 예. 상당히 뭐 비슷한 구석이 많아요. 그러니까 모든 네. 뇌물 사건이나 정치자금법 사건이 그렇습니다. 난 받았습니다라고 말하는 어떤 관료나 고위층이나 정치인들은 없어요. 단지 배달사고 얘기가 부인하거든요. 왜냐하면 계좌로 주고받았기 때문이죠. 실제로 그래서 무죄가 나온 사람도 있고 거짓말에 들통해서 유죄가 나온 사람도 있지만 유죄 나온 사람들도 마지막 순간까지 정치 탄압이다. 뭐 사법부의 정의가 죽었다는 얘기를 하지 아이고 제가 반성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걸 아마 국민들은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그렇기 때문에 진술, 돈 줬다고 말하는 사람의 진술의 구체성을 따질 수밖에 없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홍 전 지사가 검찰 입장에서는 당시의 형사소송법을 최대한 이용해가지고 본인한테 가장 유리한 수사 방식을 썼거든요. 그렇게 해서 박철원 장관을 올가맨 거죠. 아마 박철원 장관은 지금도 굉장히 억울하고 있을 겁니다. 왜? 야, 나는 나한테 돈 줬다는 거 봤다는 홍모 여인에 대해서 난 반박 한 번 기회도 주지 않았어. 예. 그 당시엔 그게 맞는 수사지만 나 재판 끝나서 그게 위헌 판결 받지 않았냐? 난 억울해라고 할 겁니다. 어쨌든 당시에 홍 지사로서는 검사로서 가장 적절히 수사를 잘한 거예요. 있는 제도를 그대로 이용했으니까요. 그때는 그랬죠. 근데 이게 형사소송법이라는 게요. 갈수록 엄격해집니다. 네. 갈수록 피의자한테 유리하게 이제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그거는 100% 확신하지 않으면 유죄를 선고하지 말라는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하라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 때문에 그런 건데 예전에는 그렇게 검찰에게 유리한 형사소송법을 가지고 검사 입장에서 홍준표 검사가 굉장히 좋은 성과를 냈는데 이제는 시간이 변해서 본인이 피의자가 됐는데 또 이제 형사소송법이 엄격해져서 피의자한테 유리한 판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본인이 최대한 유리한 무죄 추적의 원칙을 계속 들고 나오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검사 시절 유일한 목격자 진술, 아까 홍모 여인이라고 했나? 네. 홍모 여인 네. 진술을 활용해서 박철원 전 장관을 네. 구속했던 홍 지사. 네. 결국 자신이 사용한 수사 방식, 네. 이 덫에 이번에 자신이 걸린 거 아닙니까? 예. 올무. 그러면 자신의 어떤 수사 방식이라기보다 그런데 홍 지사로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 게 홍 지사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지금 줬다는 사람은 없고 목격자나 전달자입니다. 그건 똑같죠. 홍 여인 목격자입니다. 돈 주인 아니잖아요. 돈 주인은 네. 정덕진 씨였던 거고
윤 전 부사장 역시 돈 주인 아닙니다. 영진이 본인이 이제 전달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제3자의 진술로 유죄가 나오는 건 또 박철원 장관이나 홍 지사나 똑같은데 문제는 박철원 장관은 홍 지사에 대해서 반박할 기회조차 없었기 때문에 바로 유죄가 나와버린 건데 법원에서 홍 지사 말에 홍 여인의 말을 다 믿어주니까 홍준표 지사는 윤 전 부사장의 말에 대해서 반박할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홍 전 지사는 황금의 방패를 가슴속에 숨기고 오늘 가서 경찰과 일합을 걸어보겠다 이런 뭐 결사항전의 의지를 보태고 있는 것이죠. 홍제가 두 가지 얘기를 한 게 성완종 씨의 녹취록과 그 메모는 반대 신문권이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증거로서의 능력이 없다라는 얘기를 네네. 했고 또 윤석모 씨 부분은 거의 한 달 동안에 검찰이 윤석모 씨 신변을 확보한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저 역시 윤석모의 진술이 증거 능력이 없다.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홍 지사가 탄핵을 했는데 네. 어쨌든 뭐 쌍방간에 좀 치열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네. 그 지금 굉장히 준비를 거의 한 달 가량 되는 거죠. 한 달가량 됐죠. 한 달가량 되면서 만반의 준비를 한 것 같은데요. 근데 홍준표 지사는 이제 조직에 순응하지 않는 검사로 예. 어떻게 좀 낙인이 찍혀서 예. 검찰을 떠난 게 1995년입니다. 검찰을 사직한 게 정확하게 20년 만에 그 검사에서 예, 모래시계가 신문으로 다시 모래시계가 돌아온 건데. 완전히 거꾸로 뒤집혔습니다. 모래시계가 이렇게 잘 나가고 예. 있다가 거꾸로 뒤집혔는데 홍준표 지사가 얘기했던 것 중에 인상에 남는 것이 올무에서 벗어나려고 할수록 올무는 더 억죄인다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본인이 이제 그 윤 전 부사장의 진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죠. 실제 처음에는 윤 전 부사장 잘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분의 진술에 본인의 정치적인 생명이 달려 있을 수 있으니까 나중에는 아 그분 참 고마운 분이다 이렇게 안다고 또 표시를 했었고 또 어제 한 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그 윤 전 부사장이 돈을 전해줄 때 그 쇼핑백에 담아서 전해줬는데 그 홍 지사가 그걸 받으면서 내용물을 보지도 않고 이게 뭔지 알고 있는 느낌이었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그게 바로 윤모 씨가 네, 윤모 씨가 검찰에 진술한 내용을 알려진 거죠. 진술한 내용으로 알려진 것인데 네, 이제 차 그것이 안에서- 언론에 보도가 된 것이죠. 차 안에서 근데 쇼핑복을 건네줬는데 예, 그 안에 내용은 뭐가 잘 모르지만 있는지 알고 있는 것 알고 같더라라는 있는 것 같았다. 것이었죠. 그래서 네. 뭐 사실 그렇게 전해줄 때 이게 돈인지 돌인지 치킨인지 뭐 알고 있었다라는 느낌 아니겠습니까? 재미난 건 그런 내용, 사소한 내용까지 네. 검찰 발로 흘러나오는 것도 그렇죠. 그렇죠. 흥미로워요. 이게 사실은 검찰 입장에서는 그 사실 정보를 단속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네. 왜냐하면 뭐 기자분들이 엄청나게 취재를 하죠. 뭐 검찰 수사관 다 수사를 하는데 이런 수사들은 기본적으로 너무 중요한 생각이기 때문에 수사 보안이 걸려 있어서 이게 외부로 유출이 안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쪽에서 계속 얘기들이 흘러나오는 게 공식 브리핑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야 이게 검찰이 언론에 약간 뭐 수사 이용하기 위해서 뭐 수사 목적을 달성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역정보를 흘리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뭐 의혹도 제기를 해보는 건데 아까 이제 부장님 그 앵커께서 말씀하신 홍 전 지사가 굉장히 모래시계 검에서 이름을 날렸음에도 불구하고 조직에 순응하지 못해서 떠났다 이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게 참 재미난 게 이 김진태 검찰총장이랑 홍 전 지사 동기입니다. 예. 연수원 동기예요. 네. 맞습니다. 연수원 동기고 이제 처음부터는 아마 김진태 총장 더 잘 나갔죠. 소위 말해서 김진태 총장은 특수보통부 출신이었고 홍 전 지사는 이제 강력부 출신이었는데 그 당시엔 사실은 80년대 제일 좋았던 소위 말해 꼭보지게 나는 건 공안. 그다음에 이제 특수거든요. 근데 이때 이 모래시계 사건 때 그 YS 정부가 들어서서 처음에 전 정권 사정 작업을 할 때 이 박철원 장관이 슬롯모신 사건을 수사하는 걸 놓고 김진태 총장이랑 홍 전 검사랑 서로 다른 루트를 통해 가지고 수사를 4사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투트랙으로. 네, 투트랙으로. 네. 그런데 이거 둘 다 이걸 하는 거야 하고 만났죠. 그래서 이제 검찰 수사에서 정리를 해서 홍 전 지사, 홍 검사 당신은 박철원 장관하고 김진태 그 검사는 다른 수사를 했거든요. 그건 제가 지금 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이제 박철원 장관이 워낙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홍 전 지사가 속된 말로 모래시계 검사 왕창 뜨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두 사람 스타일이 완전히 틀려요. 그러니까 홍 전 지사는 홍 전 검사나 검사실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정치하실 때랑 보시면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좀 와일드하고 언론을 좀 이렇게 대한 정보를 흘려주면서 이제 본인에게 유리한 기사 나오는 어떤 언론 작업에도 좀 능하고 그래서 굉장히 화려하고 요란하게 수사하는 스타일이고 김진태 총장은 지금 김진태 총장이 처음에 취임했을 때 외과 수술하듯이 상처만 드러내라 그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것처럼 4살에 착실하게 진행한 다음에 한 번에 탁 잡는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언론에는 더 드러나진 않죠. 하지만 검찰 수뇌부에서 봤을 때는 조용조용하게 수사해서 성과를 내는 검사가 네. 요란하게 하는 사람보다 예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네. 사실은 홍정훈 지사가 이 수사 그 수사 끝나고 조금 뭐 검찰 수뇌부랑 갈등도 있고 그래서 이제 좌천돼서 지방을 전전하다가 결국 이제 90년대 총선 때 신한국당가 픽업돼서 화려하게 정치권으로 복귀한 거고
김진태 총장은 그 당시에 검사를 계속 잘 나갔죠. 뭐 노태우 비자금 사건도 수사를 했었고 그래서 오늘날 총장까지 왔는데 글쎄 두 사람의 스타일 자체가 똑같이 스타 검사로 출근하는데 한 사람은 총장이 되고 한 사람은 뭐 정치권에 가서 이제 다선 의원과 당대표가 도지사가 되고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예. 참 운명적인 만남이라고도 부를 수도 있겠네요. 오늘 아침 상황 여기서 네. 다시 한 번만 네. 좀 정리를 해볼까요?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불거진 지 지금 리스트에 올랐던 8명의 인물 가운데 첫 번째로 검찰에 출두하는 인물이 바로 홍준표 지사입니다. 오늘 아침 10시에 출두가 예정돼 있는데 저희 방송이 8시에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네. 8시에 이미 송파 자택을 출발을 했습니다. 굉장히 예정보다 좀 이른 시간이었죠. 차도 안 막히고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한 8시 30분 이전에 검찰청사 앞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로 들어가는 네.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뭐 집 앞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앞에서도 그렇고 시종일관 웃음을 띤 모습이었고요. 네. 그리고 카네이션을 양복에다가 달았고. 카네이션도 달고 네. 있고 어떻게 보면 정치인으로서의 이미지를 생각했을 때 검찰에 지금 출두하는 모습 상당한 타격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대비해서 약간의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느낌? 이미지 관리를 하고 있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아니 그러니까 예. 검사 생활을 했지만 지금 직업이 정치인이고 당대표까지 지냈기 때문에 아마 뼛속까지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냥 뭐 잠바 하나 입고 검찰 출두할 리는 없지 않습니까? 편한 복장으로 갈 수는 없기 때문에 뭐 끊임없이 홍준표 지사의 뇌리에는 이 사건이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 검찰과 이기기 위한 어떤 법리 공방과 예. 동시에 이미지. 그 정치인으로서 이미지를 끊임없이 생각하겠죠. 그것은 뭐 거의 본능이라 봅니다. 근데 재미난 건 지금까지 한 달 동안 기자들이 몰려있으면 항상 버럭 그렇죠. 왜 짜증을 내고 그랬는데 오늘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어떻게 보면 이미지 관리하시는 거죠. 표정 분명히 관리하시고. 날인데 오히려 밝게 웃으시고 여유로우시고 네, 자신감이 있어 자신감이 보이는 있어 모습으로. 보이고. 홍준표 지사 같은 경우에 스타 검사로 의원 여러 번 지내시고 당대표까지 했고 또 도지사를 지금 하고 있고 대권에 도전하겠다 천명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이제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 건가, 앞으로 정치인으로서 어떻게 갈 건가가 결정되는 순간인데 또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홍준표 지사가 그 성완종 회장이 총선, 대선에 돈을 안 줬겠느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나에게만 준 것이 아닐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까지 이렇게 끌고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앞으로 홍준표 지사가 속으로 나만 죽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 또 이 수사가 어디로 갈 것인지를 지켜봐야 될 텐데요. 법적으로도 이럴 것 같습니다. 홍준표 지사 한 사람으로서 만일 끝난다고 하면 그것으로 국민의욕이 가시겠습니까? 국민의 인식에서는 정치인들이 돈을 받았다라는 기사가 뜨는 순간 그 사람은 거의 유죄 추정의 원칙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법적으로 무죄 추정의 원칙과는 좀 다른 국민의 인식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앞으로 홍 지사가 꿈을 펼치기 위해서 이 국민 여론이 어떻게 되는가가 더 중요한 것이겠죠. 네, 지금 서울고검 앞 현장인데요. 재미난 거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저렇게 여유롭고 네. 미소를 띠는 모습이 지금 거의 한 달간 홍 지사와 측근들이 사실상 말을 맞추고 뭐 증거를 또 뭐 인멸했다는 표현은 좀 뭐하지만 예. 충분히 대비할 시간을 갖춰서 예. 아주 좀 무슨 카드를 갖고 가는 것 아니냐 뭐 이런 느낌도 들어요. 그러니까 뭐 검찰이 조금 좀 빨리 움직였으면 어땠을까 하는 약간의 그런 아쉬움은 들 수는 있었을 건데 이게 수사 자체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준 사람은 죽었고 메모 하나 있고 전달자 결국 입이고 그럼 전달자 입을 열기 위해서는 검찰은 뭐 카드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 전달자 윤승모 씨 입장에서 입 안 열어도 그만이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주변 수사들 어떤 계좌 예를 들어서 뭐 최소한 2단계를 확인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전 같았으면 성완종 회장으로부터 홍 전 지사가 돈이 간 거 하나만 입증하면 돼야 될 거. 이제는 성완종에서 윤모 부사장관과 하나. 윤모 부사장에서 홍 지사가 두 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검찰은 물리적으로 봐도 수사부터 시간이나 그런 것들이 2배로 든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근데 문제는 아까도 우리가 방송에서 계속 얘기하지만 과연 이 윤 전 부사장이 어떻게 진술하는 내용들 조금씩 바뀌는 내용들이 그게 밖으로 흘러나온 것이 검찰에 독이 될 것이냐 득이 될 것이냐, 검찰이 정말 실수로 기자들이 취재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알려주면 안 되는 게 흘러나온 건지, 아니면 검찰이 그래 뭐 흘러나도 좋다 약간 무기나의 속된 말에 역정보적 흘러나온 건지,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역정보라고 하게 되면 홍 전 지사 입장에서 예를 들면 707호인 줄 알고 707호에서 내가 안 줬다는 것만 방어만 하고 있는데 검찰에서 들어갔더니 뭔 소리야 차에서 줬어 네. 라고 새로운 카드를 내밀면 홍 전 지사는 반박을 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역정보가 성공한 건데 그게 아니라 검찰에서 지금
윤 전 부사장의 진술이 오락가락한 거를 막지 못하고 그게 외부로 흘러나온 거라고 하게 되면 그럼 홍 전 지사 입장에서는 이거 봐. 윤 전 지사 진술이 지금 흔들리고 있어. 그럼 나는 충분히 이어나갈 수 있어. 라고 하고 홍 전 지사에게 방패를 하나 쥐어준 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윤 전 지사의 진술이 약간씩 바뀐 게 언론에 흘러나오는 게 결국 검찰의 독인지 네. 득인지 검찰의 칼이 이길지 홍 전 지사의 방패가 이길지는 오늘 저녁쯤이면 좀 나오게 되겠죠. 오늘 저녁. 아, 저녁은 아니겠구나. 밤 밤이죠. 늦게까지. 예. 그렇죠. 네. 그 어떻습니까? 아까 패널 분들이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유일한 전달자 예. 윤 모 씨의 진술을 검찰이 한 달간 통제를 했다. 통제하고 그렇죠. 꽤 맞췄다고 지금 홍준표 지사가 주장하고 주장하는데 있습니다. 그게 검찰에서 먹혀둘 수 있을까요? 먹혀둘 수 있죠. 법원 가서 먹혀둘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검찰의 약점이라는 거고 홍 전 지사한테 방패를 주어졌다는 게 제가 그 얘기를 드리는 건데 홍 전 지사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원칙대로 이렇게 됩니다. 검찰이 이제 물어요. 검사가 윤 전 부사장한테 돈 어디서 줬어? 윤 전 부사장이 707호입니다. 야 그날 보니까 너 707호 안 왔던데 어디야? 생각해보면 찬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가 모든 진술 과정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사실 정상적인 조서거든요. 그런데 홍 전 지사 얘기는 뭐냐면 검찰과 윤 전 부사장과 대화를 이렇게 했는데 이 대화 과정을 모두 기록한 게 아니라 마지막에 차에서 줬다 하나만 기록했을 것이다. 이게 홍 지사가 주장하는 검찰의 진술을 조정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윤 전 부사장이 저 정말 707호 줬어요. 야 뭔 소리냐 707호 오는 거 없던데 그냥 딴 거로 하자. 그럼 차로 할까요? 그래 차로 해 차. 해서 마지막에 어디서 줬습니까? 차로 줬습니다. 요거 달랑 하나 나와 있는 거. 예. 그걸 이제 저희 변호사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저희끼리 용어로 조서가 아주 깨끗하다라고 하거든요. 사람의 진술이랑 기억이란 게 몇 년 전 기억을 살짝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건데 한치 오차도 없이 깔끔하게 나온 거를 깨끗한 조서라고 해요. 그러면 이거 뭔가 검찰이랑 이거 얘기가 돼가지고 조서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예. 저희들끼리 이제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홍 전 지사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조서가 아주 깨끗할 거고 진술 조정했을 것이다. 왜 더군다나 검찰청 불러서 조서 받으면 되지 왜 병원 찾아가서 조서를 받냐? 그거 니네들 뭔가 작업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게 홍 전 지사 하는 얘기고 본인도 아마 예전에 검찰할 때 그렇게 수사를 좀 했을 거예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잘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검찰에서 의도적인 건지 실수인지 모르겠지만 뭔가 홍 전 지사한테 물고 들어갈 수 있는 방패를 하나 쥐어준 거다. 왜냐하면 형사사건에서는요. 100% 되면 유죄라고 하면 10%만 깎아내도 무죄 나와요. 요새 같은 분위기. 네. 그러니까 법원 입장에서 봤을 때 윤 전 부사장 진술이 100% 클리어해. 이게 아니라 뭔가 좀 이상한데? 이러면 무죄 나온다고요. 네. 홍 전 지사는 하나만 물고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검찰이 홍 전 지사한테 방패를 쥐어준 건데 이게 검찰에 의도된 건지 실수인지는 조금 네, 지켜보면 홍 알 것 지사가 같아요. 그래서 그런 지금 말씀이에요. 검찰이 윤 전 부사장의 진술을 한 달간 통제했다. 이 부분을 가장 문제를 삼고 있는 네. 건데 그 박철원 전 장관의 사건을 보면 당시에 홍 검사 또한 이 그렇죠. 홍모 여인이 유일한 네. 목격자였을 때 증거 보전 신청도 했었고 그렇죠. 당직 판사 앞에서 그 여인이 그렇죠. 극비리에 진술을 하게 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지금의 검찰과 비슷한 방식의 똑같아요. 수사를 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홍 전 지사 본인이 해봤기 때문에 잘하는 거예요. 본인이 네. 그렇게 했거든요. 본인도 네네. 홍 여인 불러가지고 홍 여인 불었죠? 제가 007 가방을 정덕진 씨한테 받아가지고 정덕일 씨인가요? 받아가지고 박찬원 장관의 제 집 평창조서 봤어요. 그 진술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걸 당직 판사 앞에서 받았어요. 그래서 그 조서를 바로 그 법원에 올라와 증거로 쓴 건데 그때 당시엔 그게 합법이었어요. 그리고 네. 나서 홍 여인은 미국으로 출국을 해버렸거든요. 박철원 장관 입장에서는 이거 검찰이 홍 여인이 회유한 거야. 홍 여인 너 진짜 한 거 맞아? 법정에 홍 여인 불러. 그래서 홍 여인한테 너 진짜 봤어? 그 당시에 니네 집 안 갔잖아. 무슨 소리야? 라고 반박의 기회를 줬어야 되는데 그 기회를 가지지도 못하고 홍 여인이 미국으로 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굉장히 기습을 한 건데 홍 검사가 당시에 그게 그때 당시에 합법이었어요. 예. 지금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홍 전 알겠습니다. 지사 얘기는 그래 내가 그때 옛날 했던 것처럼 너희들 비슷하게 하는데 지금은 내가 반박할 기회가 있어. 그러니까 네. 두고 봐. 이게 홍 전 지사의 카드인 거죠. 네, 오늘 아침 상황을 정리하면 네. 재미난 게 7시 55분에 송파구 자택에 나오면서 웃으며 나오면서 네. 어버이날이라 카네이션을 달았다. 네. 기자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기다릴까봐 일찍 나왔다고 발언을 했고요. 유일하게 이제 얘기한 것은 검찰 가서 모두 얘기를 하겠다. 이렇게 세 마디를 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오늘 뭐 구속이 될지 불구속 기소가 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정치권에는 사실상 뭐 여권의 차기 대선 후보로도 거론됐던 분인데 어쨌든 그때 시나리오별로 어떤 정치권의 파장을 줄 것 같습니다. 뭐 하면서 어쨌든 뭐 보수청의 또 아이콘으로 거의 뭐 상승세를 탔죠. 네. 탔는데
이 문제는 아까 강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정치인으로서는 아주 큰 데미지가 오는 것이죠. 왜냐하면 독직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 출두하는 정치인이 차기 대선을 지금 생각한다. 지금 현재 홍준표 지사는 아마 아생연후 살타다. 일단 이 언론무에서 벗어나는 것이 목표다. 네. 정치적 미래는 지금 당장 뭐 지금 현재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여유는 아니죠. 그렇기 네. 때문에 일단 창과 방패의 싸움에서 검찰과 싸움에서 승리를 해야 예. 그 다음에 뭐 다음 그 스텝을 밟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to be or not to be다. 정치적으로 사망하느냐 안 사망하느냐 이 문제를 다투고 있는 측면이 있으니까 어찌됐든 오늘이 홍준표 지사는 운명의 날이다. 네, 네. 정치인으로서의 앞으로 홍준표의 운명. 그런데 지금 당장 말입니다. 저 고등검찰청 앞에 수많은 취재진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포토라인이 있고 그 앞에서 이제 홍 지사가 설 텐데 들어가고 나올 때 과연 어떤 말을 해야 조금이라도 홍 지사에게 유리할까요? 그러니까 홍 지사가 이제 아까 트랙이 두 개 있던데 하나는 이제 검찰과 다투는 문제고 하나는 국민에게 보여줄 이미지 문제인데 예. 어쨌든 국민에게 보여줄 이미지까지 지금 고려할 정도로 여유가 있느냐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상 뭐 포토라인 카메라 라인에 쓰면 뭐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뭐 이런 정도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침묵하며 그냥 들어가거나? 뭐 그렇게 하지는 않을 근데 겁니다. 정치인들이 뇌물수수 문제에 있어서 늘 하는 패턴이 있습니다. 발언의 패턴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나는 모른다. 그 다음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조금 정황이 밝혀지면 잘 생각해보니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다. 정황에 대해서 얘기를 네. 하고 그 다음에 정말 포토라인에 서게 되면 검찰에 가서 모든 것을 밝히겠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똑같은 패턴을 밟고 있습니다. 모든 정치인들이. 그런데 저는 너무나 걱정되는 것이 이런 정치인들이 뇌물을 받고 이런 문제가 시끄러워지면서 국민들이 그 정치 혐오증이 더 심해지지 않을까. 저는 그것이 정말 걱정이 되고요. 이런 정치인도 있겠지만 앞으로 이런 정치인들이 깨끗이 검찰 조사에 밝혀져서 정말 우리나라가 위로 갈 수 있는 아래로 추락하는 것이 아니고 위로 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합니다. 이 좌우의 문제가 아닙니다. 친박 비박의 문제가 아니고 총체적으로 지금 이렇게 시스템이 망가져 있는 것을 좀 바로잡아야 되는 그런 시점이 근데 아닌가 검찰로서도 싶습니다. 오늘 굉장히 긴장된 하루일 텐데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송환종 메모에 등장한 8인 수사 예. 첫 단추를 꿰는 건데 오늘 결과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어떤 영향을 향후 다른 인물들에 대한 수사에 대해 어떤 영향을 미칠 거로 보세요? 제가 처음에 이 사건 터졌을 때 검찰로서는 홍준표 지사를 잡는데 전력 100 중에 99를 할 거다라는 말씀 드렸거든요. 그거 왜 그러냐면요. 나머지 판인 리스트는요. 검찰 입장에서는 수사하고 싶은 의지는 있으나 하기가 정말 힘든 사건입니다. 뭐 돈 줬다는 구체적 진술이 없거든요. 구체적 진술이 있는 예전에 그 허태열 실장이나 김기훈 실장 이미 다 공소시효 완성돼 버렸고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 진술 나온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비자금 정보 나오지 않은 이상 검찰로서 아무리 수사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안 하게 되면 모든 언론과 여론의 비난 다 검찰에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다 특검 넘어갈 거고. 그러니까 검찰은 어떻게든 해서 성과를 하나 보여야 됩니다. 그게 친박이든 비박이든 뭐 그런 거 상관없이 여든 야든 상관없이 누구 하나 지금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사람을 잡아 들어가서 거기서 성과를 내줘야 그래야 국민에 대한 검찰 수사에 어떤 신뢰성이 좀 생길 거고 그래야 나머지 수사를 할 때 좀 여유를 가지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로서 홍준표 지사를 기소하고 하는데 성과를 내는데 전력을 다할 수밖에 없는 거고 홍 지사는 아마 속으로 왜 나지? 왜 나는 실세도 아닌데 왜 성환종 씨는 메모에다 내 이름을 썼지라는 생각을 아직까지도 하고 있을 거예요. 저도 사실 그게 의문이에요. 왜 거기 홍준표 지사 이름이 들어갔을까? 근데 결국 이번에 건네진 돈이 2011년 7월 치러진 한나라당 전당대표 당대표 선거 그렇습니다. 자금을 쓰였다는 공천 의혹이잖아요. 헌금이다. 예. 공천헌금. 아니,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경선 자금을 경선 자금을 쓰였는데 그 쓰였다는 돈의 의혹인데 성격은 당 대표가 되면 저를 공천 주세요 하는 예. 이제 그런 의미가 있다 이 뜻이죠. 당시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억 원을 썼다고 1억여 원을 썼다고 신고를 했는데요. 토탈 1억 원. 네, 토탈 1억 원. 네. 이 어떻습니까? 경선에 토탈 1억여 원이 그건 이제 뭐 가능한 100%뭐 불가능한 얘기죠. 1억 가지고 이게 사실은 일반 그 국회의원 선거보다는 당내 선거가 돈이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네네. 많이 들어가고 다 안면 있는 사람들끼리 하고 그다음에 전국 단위 선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1억만 썼다는 거는 뭐 정치권을 아는 사람들은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이렇게 보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골든타임 다양한 소식 많이 준비했었는데요. 네. 오늘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검찰 출두 움직임이 예정보다 빠르게 진행돼서 홍준표 지사 관련한 주제로 진행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골든타임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홍준표 지사 관련한 속보 이어지는 돌직구쇼에서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